네, 이번 발표는 시크레터 임차성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선 시크레터 예.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악성 코드를 전문적으로 진단해주는 회사고요. 네네.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네. 악성 코드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시크레터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해외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외 사업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우디 쪽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네. 아주 친밀감 있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은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서비스를 걸고 나서 악성 코드가 많이 진단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네네. 서비스는 아주 원활하게 클라우드부터 오프라인까지 계속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말고도 다른 나라도 지금 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쪽이랑도 예, 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해외 사업도 잘 되시길 네. 바라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비실행 파일을 통한 해킹 위협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시크레터 임차성 대표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크레터 대표이사 임차성입니다. 예, 오늘 비실행 파일을 통한 악성 코드 해킹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소 이 내용이 좀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제가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데 나름 차근차근히 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해킹 공격을 이제 받았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메일부터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91%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금감원 같은 경우에 75%. 그래서 우리가 해킹 공격을 받으면 일단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곳이 이제 이메일입니다. 근데 이메일인 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 막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내부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파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또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파일 자체가 대부분 또 이제 실행 파일보다는 문서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격 유형도 대부분 이제 문서 파일이나 이메일 파일로 이제 문서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같은 걸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exe 파일을 이메일로 이렇게 어태치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지메일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exe 파일은 이제 차단을 하고 있고 저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이제 어태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정책적으로. 왜냐면은 exe 파일을 보내는 것 자체는 매우 좀 위험하기 때문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온 exe 파일이. 그래서 최근 들어오는 공격들을 보면은 저렇게 이제 문서 파일을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긴 하겠지만 제안서가 온다거나 이것처럼 이렇게 관리비를 내라거나 그런 것들일 경우에는 저걸 진단하기가 저거는 이제 내가 주위에서 안 열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런 것들은. 왜냐면은 저걸 봐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 이메일처럼 이제 모의 해킹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거를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어본답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메일이 있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해 보시는 분일수록 오히려 해킹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문서로 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단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런 경우에는 물론 들어와서 EDR이나 이런 걸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런 악성 코드를 이제 진단하려고 하면은 일단 기존에 알려진 솔루션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이제 백신이나 안티바이러스 같은 스팸 이런 솔루션들은 시그너처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진단된 이력이 있으면 진단을 하고 그리고 새로 만들면 이제 진단을 못하는 그런 솔루션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누가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게 방어해 준다는 것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 최근 공격들이 이제 딱 특정 타겟을 정해서 이제 타겟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알려진 공격보다는 악성 코드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악성 코드를 전송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진단된 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 예전에 없었던 시그너처가 없는 파일을 그럼 어떻게 진단할 거냐라는 문제점에서 나온 게 이제 행위 기반 솔루션입니다. APT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샌드박스 안에서 가상 운영 체제죠. 가상 운영 체제 안에서 파일을 한번 동작해 보고 실제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감염되기 전에 먼저 한번 감염돼 보고 감염되면 진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의 개념 자체가 EXE 파일은 무조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해서 그 악성 행위가 있으면 진단을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게 큰 단점은 일단은 이 기존 시그너처 기반보다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 기반이기 때문에 행위를 보통 한 5분 정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딜레이 타임이 좀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오면서 이제 행위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 악성 코드 제작자는 이제 진화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악성 코드 제작자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가상 환경인지 아니면 실제 공격자의 환경인지를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라면 당연히 그런 기능을 넣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상 환경이면 악성 행위를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행위 기반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분 정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뭐 3, 4시간 정도 후에 동작하거나 뭐 3, 4일 후에 동작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진단을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사용자의 이제 행위 조건이 있어야지만 악성 코드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문서를 이렇게 3,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겨본다거나 아니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샌드박스에서 그런 많은 행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기반에서 우회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3페이지가 아니라 뭐 100페이지 뒤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런 거는 계속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 내 행위와 실제 리얼 환경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행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에서 진단하는 거는 이 malware 디텍션을 언노운 디텍션을 사전 차단한다는 개념에서 아주 진보한 기술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어드밴스한 기술은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단점도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기술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그너처에서도 진단이 안 되고 행위 기반에서도 진단이 안 됐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파일이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분석가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분석가가 그거를 이제 보고선 이게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게 악성이면은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의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석가가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이제 파일이 악성이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분석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환경도 모든 환경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취약점이 있는 파일이 예를 들자면은 어크로벳 리더 10.xxx에서 일어나는 취약점이 있고요. 11.3. 몇 점에서 일어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행위 기반에서 그 행위의 악성 행위의 그 API 콜들을 보면서 진단을 하려면은 정확히 맞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악성 코드가 버전마다 다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파일이 들어왔을 때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다양한 환경을, 왜냐하면 10버전에만 해도 다양한 버전이 있고요. 9버전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버전들을 다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환경이라도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보면은 이게 악성인지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다가 뭐 버전 체크하는 부분을 그냥 뛰어넘고 쉘 코드로 바로 가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레지스트리 값이라던가 아니면은 힙 데이터를 보고 이게 지금 정확히 환경이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얘가 악성인지 정상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저희 솔루션은 이제 자동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딥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아주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크로벳 리더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생각하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PDF 파일이 들어오면 이 플로우대로 가다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익스플로잇이라는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익스플로잇을 일으킬 준비는 다 하고요. 익스플로잇이 터지기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저 CPU 레지스터 값이 지금 CC 값이 들어가는데요. 저 CPU 레지스터 값이 2 이상의 값이 저기서 들어가면은 저 다음 스텝에서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고 SH 체인을 덮고 그 다음에 쉘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 가지의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저 시점이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는 시점이고요. 요 전 시점에도 준비하는 단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힙 스프레이나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들이 있는데요. 거기 플로우까지는 정상 플로우예요. 근데 그 정상적인 플로우 내에서 익스플로잇이 정확히 터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게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는 알고리즘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더 딥하게 리버스 엔지니어 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CPU 레지스터 EIP를 트래킹하면서 지금 정상적인 CPU 레지스터는 저 어도비 EXE 파일과 DLL 정상 모듈 안에서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CPU SH 체인이 감염됐는지 뭐 콜스택 이상한데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힙 안에 쉘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어크로벳 리더가 만든 정상적인 기능 내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 힙 내용이 분석가가 봤을 때 힙 내용 안에 이상한 정보가 들어가 있네 라는 거는 요 힙 내용 안을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쉘 코드가 실행된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어크로벳 리더의 정상 기능인 겁니다. 그런데 요 시점에서도 분석가는 악성인지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 말씀드린 저 값이 2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은 정상적인 플로우는 저 힙 영역까지 갈 수 없지만 이게 아주 이상한 값이 들어오면서 말도 안 되는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CPU 레지스터 주소가 힙 영역으로 가는 일은 정상적인 플로우에서는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CPU EIP의 주소를 이상한 주소로 이동했다면 그 바로 쉘 코드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 시점에서도 진단할 수 있고 저거를 뛰게 하는 준비하는 과정들을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는 행위가 정확히 일치해야지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악성인지 정상인지 여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그건 판단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일은 워드 파일인데요. 안에 이제 플래시 코드가 있어요. 근데 안에 플래시 코드가 잔뜩 있지만 여기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트리거는 저 mp4 파일인데요. 저게 이제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게 없으면 취약점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서 파일은 그냥 정상 파일이에요. 근데 저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저 경로에다가 이렇게 따로 넣어놨잖아요. 저 안에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일부러 빼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해커가 자기 서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서버를 끄고 이메일을 보내면 이 파일은 일단은 해커가 처음 하는 일은 일단 안티바이러스에서 진단하는지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자기가 설치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이러스 토탈 같은 데 올려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진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시그너처에서 진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시그너처에서 진단이 된다면 시그너처에서 진단되는 부분을 뭐 자바스크립트 인코딩하거나 계속 바꾸면서 진단 안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행위 기반을 우회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만든 다음에 저 서버를 끄면 저 mp4 파일을 다운 못 받게 두면 저 파일은 행위 기반에서는 행위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파일이에요. 진단하는 시점에서는 저 파일은 그냥 정상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기반에서 뭐 1시간을 돌려도 저건 그냥 악성 파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 문서 파일은. 그렇기 때문에 저게 내부망으로 들어가서 문서들이 실행 파일과 달리 실행 파일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원본이 대부분 보존이 되고 MD5로 진단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문서 파일은 계속 수정을 합니다. 내부 내용 수정해서 퍼지기도 하고 뭐 전송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문서 파일이 안에 내부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하더라도 악성 코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부망에서 문서들이 막 이제 유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해커가 서버를 키면 그때부터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 다큐먼트 파일이 악성 행위를 하는 시점과 진단하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저 악성 파일을 진단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행위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저 파일은 행위도 안 일어나고 시그너처도 없고 그러면 저거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분석가는 저거를 보고 행위가 안 일어나도 분석을 해보면 악성이 정상인지 여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걸 분석을 하는 거를 제가 좀 도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상적인 다큐먼트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다큐먼트가 가상 메모리를 쓰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힙 스프레이를 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렇게 프라이베이트 메모리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프라이베이트 메모리를 많이 썼다고 하면은 일단 저 내용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힙 주소 안에 들어가 보면 딱 보면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은 딱 보면 척 압니다. 저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NOP 슬레드거든요. 저렇게 반복되는 슬레드를 넣는 이유는 쉘 코드가 있는데요. 주소가 정확히 어디로 뛸지 환경에 따라서 막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NOP 슬레드를 이만큼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뛰건 여기로 뛰건 여기로 뛰건 결국에는 이쪽으로 와서 쉘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NOP 슬레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ROP 체인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쉘 코드를 실행한다고 봤을 때는 NOP 슬레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힙 사이즈가 크다. 근데 그 안에 저렇게 0808, 0404 같은 NOP 슬레드가 있다. 그러면 아직 악성 행위 일어난 시점 아닙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도 명백히 저거는 악성입니다. 분석가가 봤을 때는 저 시점에서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악성 코드를 실제 이게 제작도 할 수 있는데요. 악성 코드를 제가 제작할 때는 쉘 코드들이 뛰는 주소를 어디로 할지 정하는데 그 쉘 코드들이 많이 뛰는 주소를 대부분 0808, 0404 저런 곳으로 박습니다. 저런 곳으로 박는 이유는 쉘 코드를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게 그냥 저렇게 안 하면 쉘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분석가가 많이 해보면 노하우가 쌓입니다. 아, 저런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봐야겠구나. 좀만 있어도 진단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타이트하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악성이다, 정상이다, 행위가 있건 없건 악성이다, 정상이다 여부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코드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어떤 함수가 쓰여지고 리턴이 될 때 ESP 컨트롤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택 오버플로우 하는 모습인데요. 보면은 리턴 값들이 쭉 있는데 큰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면 저 SH 체인이라는 곳을 덮어요. 덮으면 SH 체인이란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쓰다가도 이제 여러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퍽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딱 띄웁니다. 그게 마지막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를 해커가 이제 인지를 하고 저 SH 체인까지 덮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턴으로 가야 될 주소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어크로비 리더는 이 시점에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고 SH 체인 주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SH 체인 주소에는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우는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0808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0808 주소는 뭐냐? 쉘코드가 있는 주소입니다. 정상적으로 CPU 레지스터가 가서는 안 될 주소예요. 그러니까 저 주소 값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디버깅을 하면서 SH 체인이 감염된지 계속 보면은 저렇게 된 시점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먼트가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이상한 API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로 콜했을 때는 그냥 바로 진단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뭐 예전엔 그냥 하루 종일 하던 일인데 하루 종일 저 디버거를 보면서 분석가가 이게 지금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이제 디버거를 통해서 환경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디버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EXE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가상 환경에서 그냥 휙 돌려보면 이 EXE 파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행위가 있기 때문에 API들을 어떤 걸 호출하는지 쭉 본 다음에 아 이거는 이런 행위를 하니까 악성이구나 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실행 파일은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특정 환경이 아니면 이런 API들 악성 행위를 할 만한 행동들을 안 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특정 환경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특정 환경이 맞도록 강제로 막 바꿔가지고 거기까지 막 갑니다. 가서 아 지금 이게 악성이구나 정상이구나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취약점은 9점대에서 일어나는 취약점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버전은 10 버전이야. 하지만 이 안에 쉘코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쉘코드 주소를 직접 이동을 합니다. 직접 이동을 해서 그 안의 내용을 임의로 실행시켜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지만 임의로 그렇게 가보는 겁니다. 가서 아 이게 이 쉘코드 내부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구나 까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분석가가 정확히 말하면 익스플로이트 분석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익스플로이트 분석가는 기존 실행 파일 분석가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익스플로이트는 행위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이트는 정상적인 플로우 내에서도 환경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게 악성이 정상인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행 파일 분석이랑은 조금 다르고 이게 어느 정도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석해 보면. 왜냐하면 정상적인 플로우에서 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화해서 루틴한 과정에서 얘가 이제 뭔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드래곤볼이란 그 만화에 보면 그 원기옥을 이렇게 모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그 만화에 보면 결국엔 그거를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 에너지를 이제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얘가 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을 들고 있는 거는 이상한 행위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고 원기옥을 못 쓰도록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손 드는 거는 정상적인 행위지만 뭔가 좀 이상해. 정상적인 플로우인데 그때 진단을 하는 게 저희 솔루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들어오면 저희 가상 샌드박스의 역할은 비슷합니다.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의 핵심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는 시그너처가 없이 진단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파일이 들어오면 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디버거가 다 물려 있습니다. 그 샌드박스 안에. 그럼 파일이 들어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자동으로 해서 그게 환경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게 악성인지 정상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이메일을 받는 사람한테 악성 코드는 보내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고객 적용 사례인데요. 직원 수가 한 4만 명 정도 되면은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파일만 한 48건씩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게 8건, 그러니까 언노운이 4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악성 코드가 40건씩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를 때는 뭐 그냥 갈 수 있지만 이게 알게 되면은 솔루션 빼는 순간 40건씩 들어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뭐 초반에도 말씀드린 그 해외 사업도 저희가 사우디에 일단 먼저 클라우드부터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G슈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G메일을 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뭐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처음엔 좀 반신반의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위클리 리포트를 매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에 악성 코드가 20건씩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60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만큼 들어오는지. 근데 걸어 보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자기네 메일 서버에도 연동하고 정부기관에 하는 메일 딜리버리 만든 그 디온 메일 서비스에도 연동하고 오프라인 장비도 납품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는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행 파일은 사실 정책적으로 기본 차단하면 돼요. 실행 파일일 경우엔 보안상 차단한다. 그러면 실행 파일은 논리적으로 진단율이 100%가 나옵니다. 그렇죠? 실행 파일이면 차단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문서 파일은 이메일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문서 파일들이나 이미지 파일들은 그거를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환경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샌드박스에서 진단을 하는 솔루션이 가장 저는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기술 자체가 뭐 완벽하기 때문에 뭐 모든 악성 코드를 다 막아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는 악성 코드들도 있고요. 저희 솔루션이 다만 다른 점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시그너처 기반과 행위 기반에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로 기존에 진단하지 못했던 악성 코드를 차단해 준다는 겁니다.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도 분명히 의미 있는 솔루션이고요. 행위 기반 솔루션도 분명히 의미 있는 솔루션이고요. EDR 다 의미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역할은 이 언노운 디텍션을 사전 차단하는 것에서 행위 기반뿐만 아니라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악성 코드를 사전 차단해 주자. 일단 들어가고 나서 뭐 EDR로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일단 악성 코드가 들어가고 나면 그 후에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지를 하더라도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제로 트러스트 그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제로 트러스트를 밑에서 차단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사전 차단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거기에도 연구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완벽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진단 기술로 악성 코드를 더 잘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쪽 같은 경우에는 스팸과 MTA 사이에서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를 해주고요. 악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격리를 해줍니다. 아예 집어넣지는 않고요. 그리고 바로 담당자한테 리포트를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저희가 좀 많은 레퍼런스가 있는 부분이 이제 망연계 쪽입니다. 이제 이메일과 망연계의 큰 차이점은 이메일은 일단 다른 사람이 보내고 내가 받기 때문에 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보통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데 보통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5분 정도 걸림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함을 못 느껴요. 언제 보내는지 모르니까. 근데 망연계는 내가 이게 PC를 2대를 쓰면서 내가 보내고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5분 걸리면요 생산성이 여기서 보내는 순간 여기서 5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망연계에 들어가는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은 약간 커스터마이징의 속도를 막 줄이기도 합니다. 근데 속도를 줄이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진단율이 떨어집니다. 행위가 5분 정도는 봐야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3분으로 주니 당연히 진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게 5분이든 3분이든
파일을 하나 보내고 5분이든 3분이든 기다리는 게 매우 이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물어놓고 넘피 파일을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일 하나 진단하는데 저희 GS 인증서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45초 걸립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시간 다 합쳐서 공식적으로 1분 안에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계 솔루션은 우리나라에서 보안하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중요 기관들, 공공기관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금융권, 은행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망령계는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갈 수 있는 파일은, 실행 파일은 거의 뭐 인증된 파일이거나 아니면 검토된 파일 아니면 못 들어가고요. 99%가 다큐먼트나 이미지 파일입니다. 비실행 파일을 잘 진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속도입니다. 그 부분을 국내 망령계 업체랑 잘 연동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에 이제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웹 게시판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돼 있는데, 웹 게시판에 민원인들이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담당자는 반드시 그걸 봐야 됩니다. 실행 파일은 못 올리죠, 게시판에. 근데 생보사나 이런 것들도 민원인들이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악성이면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악성 코드 중에 뭐 저기 타겟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악성 코드는 악성 코드를 이렇게 감염을 시키면 뭐 이 PC 안에서 생성하는 모든 다큐멘트를 계속 악성으로 만드는 그런 악성 코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악성 코드를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게시판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다큐멘트를 받거나, 생명보험사나 뭐 이런 것들도 연동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다큐멘트를 받는 게시판에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개념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그 기존에 진단하는 방식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3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 쉘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저는 이거를 약간 악성 코드가 내부망으로 들어가면이랑도 비슷하다고 봐요. 쉘 코드가 일단 실행되고 나면 무한대의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 기반을 우회할 수 있는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쉘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좀 잡아보자. 악성 코드가 들어가기 전에 좀 잡아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예전에 알려진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시그너처 기반의 솔루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노운 디텍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에서 한번 돌려보고 악성 행위를 진단하는. 근데 이거는 EXE 파일일 경우에는 되게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장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돌려보고 뭐 랜섬웨어 행위나 뭐 관리자를 생성하거나 파일을 전송하거나 이런 거는 진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망령계를 통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90% 이상의 파일이 실행 파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킹 사건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내부에 퍼지는 건 실행 파일이겠죠.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온 파일은 뭘까요? 실행 파일이 회사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냥? 거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부분 비실행 파일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을 드랍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트리거가 되는 이 취약점을 갖고 있는 비실행 파일은 특정 환경이 아니면 행위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행위가 안 일어나더라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해보자 하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저 기술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올해 그 1월 1일부터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이 작년에 나왔고 통과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산하에 있는 모든 금융권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능형 해킹 차단 솔루션 수립까지만 됐어요. 그냥 수립만 하면 됐었는데 올해 뒤에 적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립도 하고 적용도 하셔야 됩니다. 적용이란 건 뭐냐?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 금융권 산하 금감원 개정 시행 세칙에 따라서 기존 안티바이러스만 갖고 지능형 해킹 차단
대책을 수립 및 적용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부터는 적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권들은 저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솔루션을 이제 찾아보시고 도입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조달청의 혁신 제품 몰에 가보면 저희 솔루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달에도 등록돼 있지만 혁신 제품 몰에 아예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혁신 제품에 들어간 거는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서 그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이라고 작년에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솔루션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솔루션을 출품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조달에 들어가도 있지만 혁신 제품 카테고리에 들어오시면 둘 다 들어오시면 저희 솔루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혁신 제품이 되면 조달청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조달 예산의 1%는 혁신 제품에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담당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혁신 제품이란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표를 넣었고요. 저희 고객사가 뭐 한국전력기술이라든가 서울반도체, 뭐 그 부산은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CC 인증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이제 간단한 연역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 뭐 CC 인증 조달청 뭐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를 작년에 저희가 시리즈 B까지 클로징을 해서 해외랑 같이 해가지고 한 지금 누적 투자 금액이 한 1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포함해서 시리즈 A, B 합쳐서 그렇게 되고요.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는 산업은행이랑 우리은행 금융권들이 저희 투자사고요. 한국투자파트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그 투자 유치할 때 사진 찍은 건데요. 지금 초반에도 이제 해외 사업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우디에서 국책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런 전시 상황에서 아주 민감한 고급 해킹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서치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 솔루션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투자까지 이어지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먼저 론칭하고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다소 이 좀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좀 많이 담았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처음 얘기하는 뭐 드래곤볼 원기옥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그 이메일로 그 많은 악성 코드들이 유입이 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진단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시크릿더 사이버 전시관에 또 들어오시면은 그 시크릿더 제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또 알 수 있고 거기에 또 설문도 참여하셔가지고 상품도 받으시고, 또 지금 강연 그 프로그램 옆쪽에 보시면은 그 설문에 참여하시면 거기도 이제 좋은 정보 그리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설문 많이 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 그 강연 감사드리고 회계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